안녕하세요. 승리학원입니다. 14일에 실시된 불암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암고의 일단 시험 범위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능률김 교과서 6과 8과 불교재는 맞수 수능형 실전 7강부터 14강까지 20지문을 출제를 하셨고요. 9월달에 실시했던 고1 모의고사 듣기 1번부터 17번까지의 스크립트 내용을 이용해서 듣기 문제를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제 불암고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두 번의 시험 중에서 한 번은 선택형으로만 출제를 하시고 한 번은 서논술형을 같이 출제를 하시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선택형으로만 3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듣기를 8문제 출제를 하셨고 어휘 4문제, 어법 5문제, 그리고 수능 형태의 독해 문제 13문항을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서논술형이 이제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출제를 하셨는데 듣기를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셨어요. 일단 음원의 배속을 좀 빨리 했다고 아이들이 전달을 해줬고, 그리고 아마도 스크립트 중간에서 대화를 끊어서 아이들이 스크립트 내용만 숙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좀 오답을 유발할 수 있게끔 잘 듣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좀 수월했겠지만 이제 그러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를 하셨다고 하시고, 이제 보통 불암고 이번 시험의 이제 특징이에요. 2학기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변형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정도까지는 변형을 하지 않으셨지만 전체 17개 지문 중에서 이제 출제된 문항 17개 지문 중에서 이제 5개를 제외한 12개 지문이 변형이 돼서 아마도 그 변형 정도에 따라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보통 불암고에서 늘 출제하는 방식인데 서논술형이든 객관식이든 그냥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골라라, 모두 골라라 라는 형태로 이제 아이들이 정확하게 모든 문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좀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 A부터 G까지에 있는 이 문장들 중에서 어법상 옳은 것의 문장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대절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의 수동태 전환, 여기에 이제 이즈가 빠졌어요. 틀린 문장. B 같은 경우에는 온니를 포함하고 있는 부사구 도치 문제입니다. 이 주어하고 캔의 위치가 바뀌어야지만 옳은 문장이 되는 틀린 문장.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나대의 법비 상관 접속사의 병렬 구조 문제예요. 앞에 기빙에 맞춰서 뒤에 to를 제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병렬 구조로 맞춰줘야 되는 틀린 문장. D 같은 경우가 약간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지문인데 이 단어가 시험 범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감을 대다라는 동사를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제 무난하게 쉽게 해결을 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원래 알고 있는 그 뜻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그러한 이제 킬러 복이죠. 그래서 D는 맞는 문장이고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더비더비인데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주어 집어넣어주고 단수동사로 맞춰서 옳은 문장으로 고쳐주는 문장. 이제 F 같은 경우에도 나도니 도치 구문이기 때문에 여기 다 did 집어넣어주고 민으로 바꿔야 하는 옳지 않은 문장. G가 맞는 문장이거든요. 소대꾸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문법들을 다 숙지하고 이제 잘 적용을 시켜서 확인을 해야지만 맞을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보통 서논술형이 있을 때는 틀린 문장을 찾아서 고쳐라. 객관식이 있을 경우에는 옳은 문장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번 불암고에서 출제되는 형태의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단순하게 문법 내용만 외우면 안 되고 이제 문장을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응용이 되어지는지를 항상 같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줘야지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조금 가보면 조금씩 변형을 한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있었는데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조금 보면 중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뭐 크게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이제 원래 있었던 내용을 뇌의 구조랑 연관을 시켜서 조금 변형을 하셨어요. 이제 보기에 지문도 길어졌고 교과서 내용을 조금은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이 지문의 길이도 길다 보니까 좀 중하위권 아이들한테는 변형된 새로운 지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난이도의 문제였고 꼼꼼하게 좀 차분하게 읽어봤을 경우에는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지만 이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많이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연계형 문제입니다. 이 부교재 마지막 지문인데 잡 쉐어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내용이 나왔었어요. 잡 쉐어링이 어떤 것이고 이 잡 쉐어링이라는 것을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었던 지문인데 바꿔서 잡 쉐어링은 놔두고 어떻게 잡 쉐어링의 형태가 나뉘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본문에서 원래 원문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유의사항을 소개함으로써 내용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유추할 수 있게끔 요렇게 그래서 잘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아예 나랑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클론을 답을 선택을 했어야 하고 너무나 다 중요한 것이다. Nothing should be left unspoken 이라는 이 답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아마도 이것도 하위권 친구들 같은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어렵다고 느꼈을 그러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암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워낙에 내신이 조금 쉬운 학교다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시험이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학교에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2학년이 됐을 때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생들도 그렇고 불암고 시험은 이제 아마도 조금 계속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이제 어휘력을 좀 많이 강화시켜야지만 새로운 유형의 지문이 나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숙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변형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어휘력의 중요성을 조금 많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시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어휘 쪽으로 그리고 구문 독해 쪽으로 조금 많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불암고 내신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